안녕하십니까. 수학과에서 온 전공 선택 진로지도 교수 이종규입니다. 오늘은 수학과에 관련돼서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 수학과는 79년도에 자연과학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설립된 학과입니다. 그래서 First Science라고 저희가 집어넣었고요. 항상 수학이라고 하면 수포자 이런 단어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형태의 학문, 그래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가 이런 형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 자체에 대한 지식을 공부한다기보다는 수학을 기초로 해서 예를 가지고 저희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키워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어떻게 저희가 답안을 도출할 때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솔직히 저희가 국어학을 못하더라도 국문학을 모르더라도 말 잘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일상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수학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을 하지 않더라도 수학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형태의 언어를 배우고 생각하는 것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수학과에서는요, 순수 수학과 응용 수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다양한 교과 과정을 준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저희 전산 실습실, 응용 수학 연습실, 세미나실, 여러 튜터링, 그리고 해외 대학과의 교류 등 여러 가지 과정들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영상을 잠깐 하나 보실 텐데요. 자, 이 영상은 뭐냐면요. 페이페이 리라고 하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자, 이제는 인공지능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도 말을 잘 못할 것 같으니까 3D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체험학습을 해서 인공지능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하는 마블 모델입니다. 잠깐 영상 보시죠. 자, 이 영상 보시면은요, 이제 정말 그 인공지능 안에서 어떤 그 3D 세계를 구현을 해놓고 그 안에서 움직였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를 보면서 학습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듣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뭐 직접 기어가고 만져보고 계단에서 떨어지고 이러면서 학습을 하면서 아, 이러면 위험하구나 이런 걸 알듯이 수학을 모르더라도 인공지능이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사용하는 사람은 수학을 몰라도 되는데 이걸 구현을 하려면은 그래도 수학이 뭔지는 알아야지 세상이 동그랗고 중력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사운드. 자,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건 너무 힘드시겠죠? 예. 필요하신 부분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영상 보는 잠시만요. 예. 예. 영상 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 영상은 인공지능의 전문가 페이페이 리가 만든 월드랩스에서 선보이는 마블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인공지능한테 텍스트나 말로 뭔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3D 환경을 구현해 놓고 그 안에서 인공지능이 직접 체험을 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형태의 환경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말을 듣지 않고 직접 만져보고 계단에서 떨어지고 하면서 학습을 하듯이 인공지능도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공지능이 수학을 몰라도 직접 물리 현상을 체험을 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려면 구가 어떻게 생겼고 근데 거기서 중력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학적인 내용으로 뭔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몰라도 되겠지만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딥하게 들어가려면 저희가 수학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그 3D 월드를 구현을 해줘야 이제 인공지능도 그 안에서 수학을 몰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냥 단순히 사회인이 아니고 수학이라고 하는 능력을 갖춘
수학적 전문 지식은 너무나 이제 쭉 가고 있으니까 박사하고 교수가 되는 분들을 위해서는 하겠지만 저희는 그것보다는 수학적 리더, 그러니까는 뭔가 인공지능에 있던 팀을 이끌던 이 사람들한테 뭔가 명확한 목표를 제시를 하고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석할지, 그냥 말로써 오늘은 날씨가 흐려가 아니고 오늘의 그 햇볕의 채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수치로 해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시뮬레이션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넘어서서 현대 사회에서 어떤 형태의 요구가 있더라도 그 요구에 맞는 학습을 하고 그 요구에 맞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 수학과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면 영어를 못해도 돼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글로벌 인재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추천하는 영화 히든 피겨스입니다. 이거 뭐냐면은 나사에서 흑인 여성들이 계산기처럼 일해요. 그러니까 백인들은 계획하고 흑인들은 그냥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자, 이거 계산해 주세요 하면은 한 그 100만짜리 숫자 곱하는 거를 여러 사람이 나눠서 쭉 계산하고 합쳐갖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학을 잘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명은 진짜 나사의 전문가가 돼서 거기에서 수학 관련된 조언을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실제로 로켓을 만드는 엔지니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코딩을 잘 해가지고 프로그래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못 배운 흑인 여성들도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하면서 수학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공부를 점점 잘하게 돼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심오한 수준의 수학을 배우라고 강요할 건 아니에요. 단지 수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객관적인 사항들을 잘 받아들여서 학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학습하고 이해한 능력이 좋아지면 이제 여러분들의 흥미가 생기는 순간 여러분은 그 흥미에 대해서 정말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수학자를 육성하는 것보다는 수학을 잘해서 여러분들의 관심 가는 분야에 대해서 훨씬 더 잘 학습하고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수학이라고 한 논리적인 언어를 도구로 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본적인 수학과 관련된 순수 수학 과목들 쭉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이번에 마이크로 디그리 형태를 완성을 하면서 저희가 두 가지 길을 크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 인공지능과 수리 모델링과 관련된 조금 더 이론적이고 그리고 실용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 과정을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 기업을 위해서 뭔가 그 상품 포장을 만들다 보니까 그림을 그려야 됐어요. 근데 제가 그림 못 그리니까 인공지능에 그림을 그리게 시킵니다. 자, 블럭을 분류하는 그림을 그려. 그랬더니 첫 번째 그림이 나왔어요. 분류를 안 해요. 너무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통일해줘 그랬더니 옷을 통일했어요. 아니, 블럭을 통일해 달랬더니 블럭은 빨간색을 하고 인형 옷을 벗깁니다. 아니, 이렇게 하지 말어 그랬더니 세 번째 나오고, 그러고 나더니 인공지능 느낌이 안 나가지고, 자, 그러면 로봇으로 만들어 보자. 자, 이런 식의 것을 인공지능에게 하려면은 저희 이제 신경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얘가 피드 포워드하고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하고 제가 생각한 거 달라요. 그럼 그 오차가 있으면 그 오차를 다시 뒤로 보내갖고 너 이거 잘못됐으니까 네가 생각하는 거에서 나오는 W로 표시되어 있는 저 개수들을 네가 조금 조정을 해봐 라고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진짜로 그리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한테 거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수학적인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자, 이것도 되게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되게 심오한 그래프예요. 코로나 상황에서 아프면은, 내가 진짜 아픈가 하고 코로나를 온라인에서 검색을 합니다. 근데 건강할 때는 데스크탑에서 검색하고,
아프면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휴대폰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검색 결과에 대해서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수식화시켜서 수리 모델링이랑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걸 갖고 저희가 어떤 식의 대비할 거에 대한 대책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걸 위해서 저희 엄청나게 많은 과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너무 복잡하지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지 여러 가지 환경에서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델링이라든지 인공지능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요, 여러분들 제공되는 전공 수학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을 위해서 그리고 뭔가 시험을 위해서 배운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써야 되는 언어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것과 비슷하게 프로그래밍도 저희가 AI한테 시켜가지고 프로그램 시키면 훨씬 더 잘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거 보는 눈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하면은 말이 통할지, 그리고 이게 내가 원하는 것과 얼마나 달라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학기 때는요. 자, 2학기 때는요. 저희 그 미적분학2 이제 연속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함수로 했던 것을 이제 수열로 만들고 변수를 늘려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기반에서 조금 더 늘려서 저희의 사고를 늘리는 법 배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논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자료를 모아서 통계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내가 그 이론이 없다면은 저희가 이론을 어떤 식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실험하고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과목을 제공을 할 겁니다. 자, 수학과 학생들 놀지만 않습니다. 아니, 공부만 하지는 않습니다. 잠깐만 끊을게요. 예. 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수학과 사람들은 공부만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시면은 다양한 형태의 운동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수학과에서 뭐 하고 있냐면은 지역봉사 혹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수학을 기반으로 혹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들 할 수 있도록 어린이날 창의력 축제, 그리고 저희 뭐 창업 아카데미, 비즈니스 실전 모델 실습, 이런 형태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열고 있으니까요. 수학 공부만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만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학습을 해서요, 수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수학을 도구로 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걸 하는 사람, 그리고 수학이란 언어를 통해서 금융 관련된, 보험 관련된, 그리고 수학 공부를 통해서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왔고 각종 자격증, 회계사, 계리사에 도전하는 사람, 그리고 생각하는 법 혹은 컴퓨터에 소통하는 법을 익힘으로써 AI, IT 관련된 졸업생들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 더 알고 싶다면은 언제든지 찾아와서 본인의 적성이 무엇이고 본인의 흥미가 무엇인데 과연 그것에 수학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수학이라는 게 너무 무섭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소개해드렸다면 이것으로서 충분한 것 같고요. 더 딥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전공 소개로 찾아왔을 때 대면에서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아마 전공 수학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소개 영상입니다. 먼저 우리 숭실대학교 물리학과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물리학과에서 어떤 학문을 학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리학은 말 그대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자연 현상부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매우 작은 세계 혹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
다양한 스케일의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수학이라는 도구를 바탕으로 높은 이론적 이해도를 요할 때도 있지만 대학에서 전공하는 물리학의 진정한 매력은 책에서 다루는 물리 현상을 직접 실험을 통해 내 눈으로 직접 관찰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실제로 중고등학교 때 물리학을 어렵게 느꼈던 학생들도 실제로 물리학을 전공하면서 다양한 실험, 실습, 수업을 접하고 또 적성을 찾아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물리학과는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반도체, 양자기술, 프로그래밍, AI 관련 교과목 등 정말 다양한 전공 수업을 개설하고 이를 총 13분의 교수님들께서 각각 담당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물리학과는 숭실대의 역사와 함께 해왔는데요. 또 1980년도에 최초로 우리 물리학과가 생겨난 이후에 꾸준히 대학교육협의회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둔 등 탄탄한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특히 21년도부터는 전국 최초로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대학 중점연구소에 우리 기초과학융합연구소와 우주물질연구소 두 곳이 동시에 선정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2025년도에도 대학 기초연구소 지원 사업을 수주하여 숭실대학교 물리학과가 우리나라 자연과학, 특히 물리학계에서 경쟁력 있는 연구 역량을 갖추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학과의 연구 역량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또 진로, 취업 등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현재까지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숭실대학교 물리학과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초창기에는 단순히 대학에서 다루는 기초학문을 배우는 장으로서 물리학과가 활약해왔다면 또 최근 10년간은 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에 힘입어서 또 실용적인 학문으로 그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마 최근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이 양자 정보기술에 관한 강의를 듣고 또 전공할 수 있는 유일한 학과가 바로 물리학과입니다. 이러한 학문적, 기술적 중요성에 힘입어 우리 학과는 전교에서 단 8곳만 지정하는 특성화학과에 지정된 바 있으며 또 최근에는 또 AI와 양자기술을 통합하는 AI 특성화학과에도 학내 단 4곳 중 하나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제는 AI를 연구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나의 분야에 잘 상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2025년 노벨 물리학상은 AI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리학과는 이런 세계적 시대의 흐름에 빠르게 발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편승할 훌륭한 인재를 모시고자 합니다. 우리 물리학과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IT, 양자,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로도 진출 가능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뒤에서 소개해드리겠지만 다양한 비교과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물리학과 교과과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대부분 물리학을 전공하게 되면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물리학 전공자만큼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물리학을 전공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고요. 또 우리 물리학과는 크게 5가지의 트랙을 상정하고 또 교과 과목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을 심화하여 전공할 수 있는 연구 혹은 반도체 및 전자산업 혹은 광학 및 통신산업 또 소프트웨어, 물리교육 등 본인에게 맞는 진로와
또 그것과 연관된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여 전공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물리학과 졸업생들은 전자, 배터리, 디스플레이, 교직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왔으며 이는 우리 물리학과에게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네, 이러한 전공 수업 외에도 물리학과에는 다양한 융합 및 연계 전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양자 나노 융합 전공,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등의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 연계 전공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물리학과에서 운영 중인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리학과는 교과 과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술 및 탐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 전체에서 봤을 때도 다양한 행사가 가장 많은 학과가 우리 물리학과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주 많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매주 혹은 격주로 운영되는 정기 콜로퀴움에는 전국 각지의 교수님들 혹은 전문가 분들을 초빙하여 특별 강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대학원 연구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 학부 연구생 제도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연구실에도 이미 5명의 학생이 학부 연구생으로 인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뛰어난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학술지에 직접 논문을 출판하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생활비도 벌고 또 연구활동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도 합니다. 또 이 외에도 졸업논문 발표회, 또 숭실 물리이야기 등의 캠프 형식의 학술제를 운영하여 또 교수님들, 그리고 대학원생들과 함께 다 같이 학술적인 토론도 하고 함께 고기도 구워 먹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자치 활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습에 관련된 것으로는 소그룹 개별 지도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스터디 그룹 등을 운영하고 학과에서는 이 모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러한 자체 스터디 모임에는 지도 교수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고 또 다양한 재밌는 이름의 소모임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궤도 탈출 넘버원, 파인만 양성소, 제가 항상 재밌어하는 역학은 역하다 등이 있었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성화학과 관련하여 양자기술 및 AI에 대한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매 방학마다 양자 여름학교 혹은 겨울학교를 운영하여 약 1박 2일 동안 다양한 양자기술 분야의 초청연사 강연 혹은 AI 분야의 초청연사 강연들부터 이론 강의부터 실습 강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퀀텀 코리아 등 국내 전시회 등에도 참가하여 견문을 넓히고 또 해당 분야의 진로나 취업 등에 대해 탐색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물리학과 진로 및 취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물리학과 졸업 후 진로는 앞서 소개해드렸다시피 다양합니다. 실제로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계에 진출한 학생들이 대다수 있으며 또 다양한 전공 커리큘럼 및 전공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이 외에도 교직 이수를 통한 중고등학교 물리교사라든지 혹은 석사, 박사 과정으로 진학하여 다양한 정부 출연 국가연구소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다양한 진로로 진출하여 활약하고 있는 선배들을 학기 중에 초청하여 또 취업 특강, 취업 노하우 전수 등을 해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제공하고 있으니 또 물리학과에 진학하시면 이러한 다양한 기회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물리학과에 대한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율전공학 학생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숭실대학교 자연과학대에 있는 화학과, 제가 소속되어 있는 화학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화학과가 어떤 과고, 그 다음에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온 화학과의 강성훈 교수라고 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화학과에 대해서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히 화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화학과는 사실 숭실대 안에서도 꽤 나름 역사가 긴 학과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1981년부터 학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매년 한 44명 정도의 학부생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임교원으로는 절 포함해서 10명이 계시고요. 그래서 뭐 화학과에 대해서는 사실 워낙 자연과학 안에서도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학과다 보니까 뭐 이미 자율전공학부 학생분들 중에서도 뭐 화학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화학은 화학에 대한 학문은 이 분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학과에 계시는 교수님들도 전통적인 화학 분야로 말할 수 있는 게 유기화학이나 무기화학, 물리화학 같은 그쪽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또 관련된 커리큘럼이나 그 다음에 연구 역량들을 굉장히 또 활발하게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 또 자율전공학부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AI나 반도체, 바이오 관련돼서 굉장히 요새 관심이 많으신다고 알고 있어서 화학과 안에서도 이제 저를 포함해서 바이오나 AI나 반도체 관련 연구 역량이나 커리큘럼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임 교원분들도 많이 새롭게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분야인 유기화학이나 물리화학, 무기화학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 AI, 바이오 같은 그런 연구 역량,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은, 저는 화학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을 분자로 이해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절대 정적이지 않죠. 멈춰 있지 않고 항상 역동성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활발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들은 결국 하나하나가 다 분자들끼리 상호작용하고 분자들끼리 반응하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분자들끼리의 상호작용과 그런 움직임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간 추상적이고 너무 이렇게 펀더먼털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런 펀더먼털함과 추상성을 갖고 있는 게 또 화학의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반도체나 에너지, 배터리, 바이오, 그다음 환경화학, 이런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도 굉장히 기초적인 학문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화학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학과에서 되게 좋아하는 인재상은 사실 저 제일 앞쪽에 표현을 적어놨는데, 미래의 도전을 이끄는 융합형 과학기술인이라고 이제 저희 화학과에서 항상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학문에 대한 호기심, 비단 화학이 아니더라도 수학이어도 좋고 물리여도 좋고 뭐 생물학이나 생명과학이어도 좋고, 본인이 배우고 있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화학과에 오셔서도 분명 한 명의 화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가능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학과에서 가장 추구해야 할 인재상을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학과에 오시게 되면 무엇을 배우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자율전공학부 학생분들께서는 아무래도 학과를 선택하셔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슬라이드는 그냥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연구에 좀 특화된 제 연구 분야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제가 실제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데, 저희는 코비드-19을 한 번씩 다들 겪으셨죠. 그때 다들 mRNA 백신이나 이런 걸 맞으셨고, 저는 mRNA 백신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화학의 분야 자체가 실제 내가 보이는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보고 분석하고 합성하고 이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실제 mRNA 백신이라는 것을 실제 만들고 그게 어떤 형태인지 그래서 기본적인 화학적인 원리나 물리화학적인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mRNA 백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게 합성한 mRNA 백신이 실제 동물이나 사람 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백신으로 작용하고 어떻게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를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학생분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연구하는 그런 커리큘럼과 그다음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mRNA 백신은 제가 하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하면 되게 스페시픽하고 내로우한 한 분야이고 실제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화학과의 교수님들께서는 또 뭐 배터리나 에너지 소재 아니면 반도체 아니면은 뭐 의약품이나 이런 합성에 대해서 자율전공학부 학생분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학부생분들께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또한 관련 연구를 또 함께 수행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래서 뭐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 진격의 도우넛짜리라고 다들 아시죠? 이렇게 처음에는 1학년 때는 일단 뭐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건 기초과학과 기초 개념에 대한 확립입니다. 우리가 토대가 단단하지 못하면 이후에 심화 과정에 넘어갔을 때 이제 굉장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도우노의 얼굴 전체를 보는 것처럼 기본적인 물리, 화학, 수학에 대한 토대를 쌓고 그 다음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과정에서는 조금 심화된 과목들을 담당하고 심화된 과목들을 좀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돼서 정말 본격적으로 화학과의 화학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유기화학이나 무기화학이나 물리화학, 그 다음에 제가 포함되어 있는 생화학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나 4학년 때부터는 그런 심화된 내용을 좀 더 벗어나서 이번엔 좀 더 융합된 학문들 실질적으로 내가 사회에 나가서 화학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융합 과목들 정말 내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의약품을 합성하게 된다면 내가 기존에 배웠던 물리화학, 무기화학 지식을 가지고 반도체 공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내용들을 배워야 하고 어떤 분석 기술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3학년이나 4학년 과목 때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들의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한번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과목들을 이렇게 실제 이름을 적어놨는데 실제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은 과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자율전공학부 학생분들께 소개해드리기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전해드리기에는 너무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서 대표적인 과목들을 준비해왔는데 1학년 때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지식 파이리 단계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리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물리화학이나 뭐 일반화학이나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 2학년 때는 좀 더 심화된 물리화학, 유기화학 그 다음에 화학과 학생이라면 또 수강을 해야 하는 기본적인 실험 수업들 그 다음에 환경화학이나 바이오의학 뭐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고 3학년 1학기까지는 그런 전공 심화 수업의 좀 이러한 전공 심화 수업들이 좀 연속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학년 2학기 때부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전공의 그런 융합 부분들 그래서 뭐 분자 구조학이나 아니면은 단백질 생화학이나 이런 좀 더 심화된 내용들 그리고 4학년 때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의학과학이나 단백질 공학이나
아니면 단백질 생화학 이런 분야들을 저희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기본적으로 파이리에서 이제 3학년까지는 리자몽으로 진화하셨다가 이제 4학년 때는 이제 졸업하시기 직전이 되시면 이제 파괴강선을 쏘면서 이제 학과를 부시고 다니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저희가 기르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전공학부 학생분들께 사실 제일 추천하고 싶은 과목들은 사실 1학년 1학기와 2학기 때 수업을 들으시기 때문에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기초 과목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1이나 화학 2, 그 다음에 생명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화학과에서 자율전공학부 학생분들께 조금 더 생명과학이나 아니면 의학화학 같은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후에 강의하기 위해서 좀 사전 준비 같은 느낌의 강의를 준비했는데 저 내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미정분학 1, 2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부생 1학년 분들이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데 학부생 1학년 분들이 내용을 조금 힘들어 하셔서 잘 선호하지 않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되게 뭐 애니메이션 제 세대 같은 경우는 뿌리 깊은 나무 이런 드라마가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귀멸의 칼날이나 이런 게 좀 더 친숙하시겠죠. 그래서 탄지로가 마지막에 해의 호흡으로 무잔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시즌 1에서 이제 기유한테 물의 호흡을 배웠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미적분학 1이나 미적분학 2가 사실 이후에 2학년 과목까지 수강하시는 데는 크게 뭐 안 와닿으실 수도 있겠는데 3학년이나 3학년 이후의 과목 심화 과정을 수강하실 때는 사실 현상을 이해할 때 수학적인 배경이 있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율전공학부 학생분들께는 미적분학 1과 2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힘드시겠지만 들어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화학과의 강점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화학과의 강점은 저희가 1학년, 2학년 때까지 배웠던 이론이 비단 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실험과 연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 연구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저 가운데에서 주사기 들고 있는 게 접니다. 제가 박사과정 때 했던 실험인데 저는 동물 실험, 특히 암 관련된 연구나 아니면 바이러스 백신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해서 저 때도 이제 옆에 누워있는 토끼가 제가 실험을 하고 있는 토끼입니다. 그래서 토끼한테 항암제를 투여하기 전에 이제 공동 연구자가 사진을 찍어줬는데 그래서 비단 1학년 때, 2학년 때, 그 다음 3학년 1학기 때까지 배웠던 이론 수업들이 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숭실대 화학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연구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뭐 겨울방학 아니면 학기 중에 진행하고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배웠던 이론들이 실제 연구 환경들이나 실제 산업 환경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실제 선배들이나 교수님들께 배워보고 분석해보면서 데이터를 정리해보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게 저는 화학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화학과에는 또 되게 다양한 소모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학술 모임으로 오비탈이라고 이거는 이제 학기 중이나 방학 과정 중에 이제 학부생 분들 중에서 뭐 자율전공학부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화학부 학생분들 중에서 나는 학부 수준에서 배웠던 실험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실험을 나의 그런 방학 시간이나 이런 걸 좀 써서 배워보고 싶다라는 분들을 대상으로 화학과 소모임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소모임에 뭐 가입을 하셔서 활동을 하시면은 그런 실험을 뭐 나는 좀 더 깊이 있는 화학 실험을 좀 해보고 싶다 하면은 방학 때 교수님들과 함께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제 저 오비탈 활동에 같이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름이나 겨울 방학 때는 저희가 또 실제 화학회사나 아니면 연구시설을 방문해서 화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우리가 나중에
장래에 취업을 하거나 자리를 찾았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런 것들을 실제 한번 배워보는 그런 또 시간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화학과 학생회인데 사실 학생회는 이제 소모임보다는 이제 화학과의 행정 업무나 아니면 화학과의 그런 뭐 돌아가는 행사나 이런 대소사를 좀 준비하고 그다음 진행하는 업무인데 이제 아무래도 학생회 활동을 또 하시다 보면은 교수님들과의 또 그런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일이나 아니면 화학과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뭔가 행사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 인력을 배분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정보학부 학생분들께도 그런 화학과 학생회나 아니면은 학술 소모임 오비탈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학생회 활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인의 시간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많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저나 아니면 화학과 교수님들이 학생회 활동하시는 분들께 빛과 소금이라는 명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학과에 오셔서 빛과 소금이라는 칭호로 불리고 싶으시면은 학생회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분야가 졸업하고 나서 과연 어떤 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정말 자율전공학부 학생분들께는 정말 큰 관심과 그 다음에 걱정거리실 텐데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장래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왔는데 사실 화학과 학생분들이 제일 많이 졸업하고 나서 제일 많이 하는 분야는 진학입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학부 인턴십을 통해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연구실 생활을 경험해 보실 수 있는데 그때에 했던 경험이 이제 이후에 내가 사회에 진출했을 때 나만의 전문적인 역량을 갖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뭐 학석사 연계 과정이나 아니면은 학부 졸업 이후에 뭐 석사나 아니면은 박사 과정을 진학하시는 학부생 분들이 한 전체의 절반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화학과는. 그래서 사실 대학원 진학을 통해서 전문 역량을 키우려는 분들이 사실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뭐 국내 화학회사 뭐 LG화학이나 아니면 다우나 이런 국내 화학회사 사실 대표적인 화학회사는 이제 석유화학회사들인데 석유화학회사로 진출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최근에는 뭐 의약 쪽이나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아무래도 AI 이후에 반도체가 굉장히 붐이어서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하이닉스 반도체로 진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화학과에는 그러는 교직 이수 과정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직 이수 과정을 통해서 고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 화학 선생님으로 진로를 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진로 졸업한 이후에 그런 진로 과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사실 화학과를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101가지 이유를 준비했지만 뭐 오늘 시간 관계상 101가지 이유를 다 설명해 드릴 수 없고 하지만 화학과에 진학하신다면 제가 한번 날 잡고 101가지 이유를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화학은 우리 세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분자에 대해서 분자를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자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펀더먼털하고 추상적으로 들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화학이라는 분야가 사용되고 그때 배웠던 지식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격의 거인에서 바다를 처음 본 아르민이 정말 그 바다 너머의 세상의 확장성에 놀란 것처럼 정말 만약에 화학과로 오신다면 화학과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 확장성에 대해서 많이 놀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율전공학 이제 막 학교에 오셔서 성인이 돼서 내가 해야 하는 일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자율전공학부 학생분들께는 이후에 졸업하셔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활동하실 수 있는 화학과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 혹시라도 이후에 진로나 진학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화학과의 강성훈 교수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바로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좋고 학과 통해서 연락 주셔도 제가 언제든지 찾아뵙고 화학과에 대해서 아니면 진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화학과에 대한 설명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전공선택 진로 교수를 맡고 있는 권혁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공 선택을 할 때 2학년 때 이제 어떤 전공을 이제 선택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학과의 특성,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학과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를 졸업하면 어떤 분야로 진출을 하게 되는지, 이 3가지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는 1988년에 통계학과라는 이름으로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과를 이제 통계학과, 다른 학교 통계학과와 비교해서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이제 학과 명칭을 2번을 바꿔서 지금의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를 2005년에 이제 명칭이 변경이 됐고요.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과 이름에서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크게 정보통계 그리고 보험수리 이렇게 키워드를 해서 전공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계라고 하면 일단 이제 통계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이제 강조하는 이제 그런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보험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계 중에서도 통계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이제 보험 통계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통계에 특화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이제 그런 목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학과 통계학과에서는 좀 볼 수 없는 좀 차별화된 이제 그런 과목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과랑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전공을 이제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융합전공 프로그램도 이제 2종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융합전공, AI 모빌리티 융합전공, 그렇게 2가지 융합전공을 이제 이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과에서 이제 추구하는 인재상도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가지 특화된 전공 트랙에 맞는 인재상, 그리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또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보험 수리 분야인데 이제 보험 수리 다양한 보험에서 통계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이제 분석하고 이제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그런 인재들을 이제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한테 저는 전공을 추천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고 그 패턴 안에 숨겨진 어떤 의미,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어떤 관찰력이라든지 통찰력, 이제 이런 거를 갖고 있는 학생이면은 전공을 잘 맞게 이제 이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실제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통계 모형을 이용해서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전공이다 보니까 논리적인 사고라든지 체계적인 문제 해결력을 가진 이제 그런 학생들이 전공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숫자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꼼꼼한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잘 전공에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두 부분에 대한 인재,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해드린 인재상에 맞는 부합하는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교과 과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계, 보험수리 그렇게 크게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해 필요한 공부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크게는 두 가지의 전공 트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트랙을 선택해서 그 트랙에 있는 과목만 이수하는 게 아니고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관심 분야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이 이제 교육과정,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수학 베이스의 전공이다 보니까 그 선수 과목을 기반으로 계속 이렇게 다음 과목들을 쌓아 나가고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는 보통 2학년 이후에 전공에 필요한 전공학습에 필요한 내용들의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과목인데 조금 기초적인 수준의 전공 과목. 그리고 3학년 이후에는 이제 조금 더 심화된 좀 특화되면서 심화된 내용의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교과 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일단은 이제 3학년하고 4학년으로 넘어갈 때는 화살표가 많이 안 보이죠. 그래서 3학년하고 4학년 과목들은 3학년 이후에는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 거는 1학년 과목들을 이수를 해야 그게 2학년, 3학년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1학년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1학년 때 우리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의 과목들을 미리 들어두시면 이제 2학년 이후에 여러분들이 전공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수월하게 전공을 따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좋을 과목들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이제 통계학과 미적분학 1 두 과목을 추천을 드리고요. 통계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확률과 통계 과목들을 조금 더 이제 심화해서 배우는 과목이고요. 미적분학 1 같은 과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적분학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는 이제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두 과목을 추천을 드리고 2학기 때는 이제 세 과목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1학기 때 배우는 과목,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1학기 때 과목들을 좀 더 연계해서 확장해 나가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통계적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통계학 과목을 확장해 나가는 과목이고 미적분학 2 과목은 미적분학 1 과목을 확장해 나가는 이제 그런 과목입니다. 이제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통계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제 통계학에서는 행렬이라는 도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수학에서 행렬이라는 도구를 많이 사용해서 행렬의 기초적인 원리라든지 계산 방법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과목이 통계 수학인데 이제 통계 수학 과목을 미리 들어두시면 나중에 이제 전공을 가실 때 많이 수월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공을 이제 다 이수를 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통계는 모든 분야에서 다루는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졸업생의 진로도 다양하게 이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관, 통계청이나 국민연금 같은 정부기관에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연구기관, 통계를 연구해서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이제 그런 직업을 이제 선택하실 수도 있고, 이제 보험 수리 쪽으로 아무래도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들의 보험회사 진출 비율이 다른 학교 통계학과
비해서는 많이 높은 이제 그런 편입니다. 보험사 취업으로. 그래서 보험사 또는 이제 금융 관련 기관, 은행과 증권사 이런 데서 취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학 통계 분야로 진출을 하는 학생들은 이제 병원이라든지 이제 제약회사 이런 데서 이제 임상 실험 결과를 이제 분석하는 이제 그런 전문가로 이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에서는 크게 두 가지 트랙을 이제 이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각각의 트랙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취업한 분야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제 취업을 했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면, 정보통계 분야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병원 임상실험연구원 분야로 이제 진출한 학생들은 중간에 이제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다양한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 준비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중간에 이제 교수님들하고 같이 학부 연구생 활동을 하면서 연구를 같이 진행해서 연구 역량을 키운 다음에 이제 병원이나 이제 제약회사의 임상실험연구원이 되는 이제 그런 트랙으로 이제 많이 학생들이 진출을 했고요. 보험 수리 분야는 이제 보험 수리 분야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직업군으로 보험 계리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리사는 이제 자격 시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험 계리사 자격 시험을 준비를 해서 그리고 동시에 이제 보험회사 인턴 활동 같은 거를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서 나중에 이제 보험사, 이제 상품개발부서 또는 이제 계리 관련 부서 이제 이런 데로 이제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대표적인 트랙이 있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전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흥미라든지 적성에 맞는 전공을 잘 탐색을 하셔서 이제 본인한테 맞는 전공을 선택하셔서 이제 성공적인 대학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이제 궁금한 점이 추가적으로 있으시면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생명 시스템학부 조광희 교수입니다. 세계 시총 1위를 달성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자의 시대는 끝났다. AI가 그것을 대체할 것이다. 만약 나에게 다시 공부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싶다. 왜냐하면 앞으로 디지털 바이올로지가 세상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요. 우리 의생명 시스템 학부는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디지털 바이올로지인데, 디지털 바이올로지란 생명 시스템을 데이터, 모델, AI로 표현하고 실험 이전에 디지털 공간에서 이해, 설계, 예측하는 생물학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의 생물학은 전통적인 실험을 떠나서 데이터 과학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2001년에 일어난 과학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을 아시나요? 2001년은 인간 게놈 지도의 초안이 완성된 해로 인류에게는 1969년 인간의 달 착륙 이후 최대의 과학적 이벤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디지털 바이올로지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 후 컴퓨터 하드웨어와 AI의 발전으로 2024년에는 생물학의 가장 큰 난제였던 단백질 구조 예측을 AI로 해냄으로써 노벨상을 받아 디지털 바이올로지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학 발전의 세계적인 추세 변화를 감지하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신 노현태 교수님의 노력으로 숭실대학교 의생명 시스템 학부는 설립 초기부터 생물학과가 아닌 생명정보학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생명정보학과로는 한국 최초였고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가
매우 적었음을 볼 때 매우 성학자적인 안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발전을 거듭하여 2010년에는 의생명 시스템 학부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지난해는 자유전공학부 학생 중 1차로 25명, 최종적으로는 19명의 학생들이 우리 학부를 선택하였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생명과학기술과 생명정보 지식을 고루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입니다. 우리 의생명 시스템 학부는 이러한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4명의 아이비리그 출신 교수님, 3명의 동문 교수님을 포함 11명의 훌륭한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가영 교수님은 2년 연속 세계 2% 과학제 선정되어 그 연구 성과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학부는 디지털 바이올로지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2개의 큰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명과학기술을 이용해 질병 치료, 신약 개발, 유전자 연구 등을 하는 BD뿐만 아니라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생물학 데이터를 분석 및 신약 개발을 하는 BI도 함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각 학년마다 생명과학과 생명정보학 관련 과목들이 난이도에 맞게 잘 분포되어 있고, 자신의 적성에 따라 생명과학 또는 생명정보학 또는 생명과학, 생명정보학 복수 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생명과학 교육이 아닌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실습 과목들을 통해 이론과 실습을 균형 있게 배우고 있으며 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한 최적의 교과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유전공 학부 학생들에게 수강 신청에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학년 과목 중 강조한 여기 4과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초기부터 의생명 시스템 학부에 관심이 있다면 1학년 1학기에는 일반 생물 및 생명정보 개론을 수강하길 권유합니다. 생물학은 우리 과가 디지털 바이올로지에 기반을 하고 있지만 생물학이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생명정보 개론은 우리 학부의 차별점을 가장 잘 나타낸 과목으로 디지털 바이올로지가 무엇인지를 잘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일반 생물 2와 바이오 컴퓨팅을 수강하기 바랍니다. 바이오 컴퓨팅은 생명정보 활용에 필요한 과목으로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 활용도가 증가하니 꼭 수강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말은, 혹시 일반 생물 2를 수강하지 않은 학생도 일반 생물 2를 수강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일반 생물 2 수업 시간에 일반 생물 1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니 일반 생물 1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도 2를 수강함에 있어서 너무 큰 부담은 가지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학부에 자랑거리가 많은데 그중 하나가 활발한 소모임 활동입니다. 학업뿐만 아니라 의생명 시스템 학부는 활발한 소모임들이 있어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소모임을 선택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가장 알려진 양봉 동아리 비해피는 수도권 유일의 대학 양봉 동아리로 생태계 복원을 통한 인류 면역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KBS 환경 스페셜 등 여러 차례 매스컴에도 소개된 유명한 동아리입니다. 학생들이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전문가 초빙 양봉 교육을 받아 양봉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물론 여러 행사를 통한 환경보호 홍보 및 생태계 복원을 통한 지구환경 지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다른 대학 양봉 동아리 설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힐튼 호텔과 MOU를 체결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아 더욱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의 동아리 메디업은 설립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활동하여 벌써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수실 캠퍼스타운 프리스타트업 창업 경진 대회에 메디업이 4팀이 출전하여 2팀이 본선에 진출하였고 그중 한 팀이 선발되어 창업 지원금 1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최근에 김예림 학생은 영국 런던 글로벌 엘리트 인큐베이터에서 시행하는 AI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의 최종 24팀에 선정되어 창업을 위해 지금 영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대와 함께하는 소모임으로 변리사 준비 소모임 및 축구와 농구에 관계된 스포츠 동아리 등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과 공부와 다양한 취미 및 미래 설계를 학과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소모임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부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학부 인턴 제도가 있습니다. 학부 인턴 제도는 학부생도 교수님 연구실에 인턴으로 참여하여 교수님 연구 분야와 관련된 실험을 수업 시간 외에 해봄으로써 대학원생의 삶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고 전공 심화는 물론 진로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25년도에는 총 26명의 학부생들이 학부 연구원생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의생명 시스템 학부는 우리 학부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데 많은 역할을 하신 신앙철 명예교수님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학부만의 장학금인 현용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다른 장학금과는 다르게 성적에 따라 주는 장학금이 아닌 학생 여러분들이 학문에 대한 열정에 주는 장학금입니다. 우리는 이 장학금을 통해 생업과 학업을 동시에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인이 되었을 때 기부자이신 신학철 교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후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부에 돌려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우리 학부생들은 BT 관련 기업, 제약회사, 정부기관 및 연구소 등지에서 학교와 학부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시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생명 시스템 학부의 설명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